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인남 6번째 페이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비트 그리고 쿠코인 멀티덱스 이런 키워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루나 사태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몇십 조에 달하는 회사가 코인 한 개당 한 15만 원 정도가 됐던 게 고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차츰차츰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가격이 0으로 수렴해 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더 이야기를 덧붙일 생각은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해봐야 불난 곳에 기름 붓는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태를 지켜봐왔고, 또 해당 관련된 사람들이나 인플루언서나 VC들 이야기들을 듣고 종합을 해보면 좀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다양한 스캠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을 극복해내고 열심히 개발하는 팀도 있었고, 선한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많은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스타트업이나 VC들 그리고 기관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복된 신뢰가 다시 또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전에 루너가 200원이었을 때도, 그러니까 초기 단계 그런 가격에도 관심이 없었고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그것도 알고리즘이면 그 디파이 중에서도 한 섹션에서 또 다른 섹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섹터인데 이런 테마에는 원래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1원도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15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러운 면보다는, 저도 이제 바이프로스트를 투자하다 보니까는 제가 투자한 이 바이프로스트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누나도 한국 프로젝트고, 뭐 제가 애국심이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공포감도 들었고, 시장은 언제 어디서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또의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좀 손해를 보시고, 돈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 이거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그 폭락장처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버티신다면.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믿었던 많은 사람들, 그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보다 정신적 손해가 매우 클 거예요. 지금은 뭐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거든요. 이거 뭐 사건 경위를 파헤친다는 건 아니고요. 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곁들여가지고 암호 시장에 대한 그런 넋두리, 그런 거라도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더 이야기해봐야 일단은 시간이 약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성숙해지려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니까요. 이번 루나 사태를 보고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스스로 리서치를 해서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 기관이나 VC들은 더 좀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그런 반면 교사 삼을 그런 사건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니까요. 이제 하루아침에 가격이 이렇게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켜볼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말이라기보다 결론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만 원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하루아침에 1원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거라고는 일단은 확실하게 좀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될지 차가운 머리로 좀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그 좋은 소식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쿠코인에 상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저는 다양한 루트가 뚫렸고, 그런 팔로가 생겼기 때문에 한시름 덜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외에도 트렌지 스왑이라는 곳과, 그리고 이제 그 오너스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오너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코인도 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순위를 보니까 300위 정도 순위를 갖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 거래량도 뭐 그렇게 엄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게이트 IO나 맥시 정도 잘해봐야 뭐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규모일지 몰라도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뭐 힘이 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것은 탈 아시아, 탈 코리아, 탈 업비트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동성이 여기저기 널리 퍼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결과물로 나오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이렇게 퍼뜨려야 여러분들이 장기 홀더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작년에 그 비트코인 랜딩을 성공을 함으로써 이렇게 큰 폭발력을 보여줬는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유동성은 굉장히 사정이 안 좋았죠.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입소문을 타기 위해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저기 거래소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쿠코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저번에 말씀 못 드렸던 게 쿠코인도 이제 그 자체 토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수수료를 싸게 한다든지 거버넌스 기능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그리고 쿠코인이 성장을 할수록 이 토큰도 더 많은 지를 크게 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웠던 거는 이게 그래프가 쿠코인 토큰인데 저번 18년도에 그렇게 고점을 찍었었죠. 이때는 모든 게 다 버블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락으로 갔다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다시 성장을 했어요. 이거 보면은 쿠코인이 얼마나 큰 펀디멘탈을 갖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직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 상승장을 작년에 한번 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많은 토큰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전고점을 뚫는 코인은 그렇게 보기가 쉽진 않아요. 쿠코인은 그것을 넘어섰었고 점프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기반을 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코인은 뭐 제가 그냥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상장이 됐으니까 한번 도대체 이제 쿠코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직감적으로 보기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다음 거는 이제 쿠코인 이벤트인데 저는 그 계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이벤트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쿠코인 자체에서 하는 이벤트인데 여기로 이제 그 일정량의 그 바이프로스트 바이파이를 구매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쿠코인에서 치킨값 정도의 소량의 이제 돈을 지불을 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맥시 거래소에서 했던 이벤트보다 훨씬 합리적이에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착순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저는 아직 하진 않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해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쿠코인 토큰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테더 같은 걸로 대체를 하는 것 같은데 받으면 좋고 또 쿠코인도 되게 건강도가 높은 거래소니까 이건 만드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래소가 워낙 많이 만들어놔서 쿠코인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거래하는 게 맥시나 게이트.io보다 훨씬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시 얘기하면 게아랑 맥시랑 쿠코인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바이프로스트 바이파이를 갖고 있는 게 또 더 안전하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 거래량도 전체적으로 괜찮으니까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뭐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 아쉬워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 뭐 사주를 받고 한다라기보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제가 돈이 정말로 되는 일이었다면은 XRP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언급을 하면서 사람을 모으거나 그때 핫한 코인을 갈아타면서 이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했겠죠. 이거 돈도 안 되는데 제가 이걸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일들, 그러니까 좀 알았으면 좋았던 그런 일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보를 모아서 같이 공유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여유가 되신다면 그 시간의 여유가 되신다면 치킨값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코인도 됐고 특히 이제 이 쿠코인이 되면서 그 중국 유동성에 대한 그런 기대도 갖게 되었죠. 이제 앞으로 사이클이 돌면서 좋은 징조가 나올 때 여기저기서 이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이프로스트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낸스 US 그리고 FTX US 그 다음에 미국 거래소 중에 하나인 크라켄에 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US 쪽을 보냐면 이쪽이 SEC도 그렇고 굉장히 규제에 대해서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하고 연관이 있지만 US에서만 서비스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바이낸스 US에 있어요. 그리고 FTX US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상장이 된다라는 것은 요즘에 굉장히 좀
신경이 좀 곤두서 있고 SEC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금융기관들이 그래서 이런 곳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데 이제 상장이 돼야 또 사람들이 또 믿고 쿠코인에서, 맥시에서, 업비트에서 바이프로스트나 바이파이를 구매를 할 의향이 생기겠죠. 예, 정말로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노려보는 거,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인베이스에서 좀 상장을 할 검토를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는 것을 예,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이프로스트 마켓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나와 있는 표인데 거래량이 뭐 시시각각 바뀌지만 거의 90% 이상이 항상 1위는 업비트예요. 아직까지 이 김치의 그런 장에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거를 이제 반증해주는 데이터인데 여기에 이제 쿠코인도 이제 합류를 할 거고 물론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제 비하인드에서 접촉을 하고 시간이 가고 그리고 이제 뭐 메인넷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생태계를 늘려 나간다면은 언젠가는 이 업비트가 주도하는 그런 시장은 곧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한번 바라본다면 그런 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또 바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반대의 상황이죠. 해외에는 상장이 되어 있는데 국내 업비트나 빗썸엔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바이파이도 한번 역으로 기대해 보는 것도 또 재밌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이더 스캔인데 바이파이 토큰이 홀더가 몇 명이 있고 트랜스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발행량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홀더 개수가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은 소폭 상향을 하긴 했지만 많은 게 아니에요. 뭐 이제 여기에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는 뭐냐면 거래소 지갑은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토큰들이 코인들이 다 이렇게 홀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한 3,000명에서 4,000명? 그래서 뭐 바이프로스트도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3만 명, 4만 명을 갖고 있는 홀더들이 있는데 가격은 또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려 있는 분들이신 거죠. 뭐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유치할 그런 홀더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고래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킹이 5억 개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또 빠져가지고 각자 그 지갑으로 들어가면은 더 많은 홀더들이 집계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거래소 지갑까지 하면은 대략 희망적으로는 만 이상의 홀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지갑을 2개 정도 갖고 있고, 거래소에도 홀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만 해도 3개잖아요? 머리가 하나인데?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거를 꼭 이렇게 뭐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 자료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더 스캔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그리고 멀티체인 덱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거는 어차피 늦어도 9월 30일 로드맵대로 이행이 된다면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뭐 이렇게 급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거래소 중에서도 디파이에는 이제 탈중앙 거래소라는 그런 섹션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팀들이 있는데 유니스왑이나 이제 스시스왑이 대표적이죠.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들이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풀은 거래소하고는 달라요. 거래소는 자기들이 코인을 사서 그것을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떻게 이제 공급과 수요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마다 조금씩 다 가격이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이제 그 값을 낼 수가 있죠. 대부분 어느 정도 흡사하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호가창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탈중앙 거래소는 누군가가 그걸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참여하는 건 아니고 참여를 한 대가로 예를 들어서 바이프로스트와 이더리움을 여러분들이 이 2가지의 토큰을 제공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이제 AMM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럼 그런 유동성 풀을 제공해줘서 그런 일조를 해주는 발런티어가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상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겠죠. 돈으로 줄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이제 인센티브 토큰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유니스왑이면은 유니스왑 토큰을 줄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좀 유연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뭐 유동성 제공자는 이게 제대로 된 보상 토큰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토큰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면은 또 그만큼 또 덤핑도 우려가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제대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디파이 서비스가 많지가 않고,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게 인기가 타면은 또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유동성의 문제도 있고 토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값어치를 매기가 애매하고, 유동성을 제공을 해주면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게 또 생깁니다. 이게 뭐 항상 생기는 건 아닌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환경이 주어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유동성 제공을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더리움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수수료도 많이 떼고, 일명 이제 그 슬리피지 이런 것들도 유동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간 이게 좀 골치가 아픈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도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AMM 방식이 아니라 뭐 다른 방식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페어를 두 개로 잡는 게 아니라 뭐 세 개로 잡겠다, 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스마트 컨트랙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 주소인데, 바이프로스트는 그 멀티체인 덱스를 좀 다르게 이제 구상을 하려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는 어느 정도 그 감지를 할 수 있겠죠. 이전에 만들어놨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스마트 컨트랙 베이스로 멀티체인 덱스를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AMM 방식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방식이 될지는 저는 예상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보는 게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에 한번 넣어봤는데요. 그 토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합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뭐 이제 시나리오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맘만 먹으면은 체인 러너랑도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특이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 비트코인이겠죠. 스시 수합이나 유니 수합. 이런 대표적인 탈중앙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을 수합하지는 못하죠. 그걸 이제 토르가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하는 방식이 다르죠. 거기는 이제 아직도 그 AMM 방식을 쓰는 거고, 이쪽은 이제 또 다른 걸 하겠다고 이제 나올 거고,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그 랩핑에 대한 그런 브릿징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데, 바이프로스트도 바이프로스트만의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얼마나 관심을 끌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용도 해보고 싶고요. 여기서 얼마나 괜찮은 슬리피지가 나오게 되고 낮은 수수료가 나올 거고 얼마나 편할지. 편하게 되면은 굳이 또 이제 다른 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홀더라면은 아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상상을 못 하겠어요. 이게 왜냐면은 뭐 AMM 방식밖에 저는 모르는데, 그래봐야 뭐 끽해봐야 이제 도도에서 뭐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칼럼밖에 제가 뭐 읽을 수밖에 없는데, 내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더 이야기해봐야 틀릴 거고 상상을 잘 못하겠어요. 제 지능에서는 좀 예측이 어려운데, 일단은 비트코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과 다양한 토큰들을 AMM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또 풀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여러분들이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홀딩을 길게 하는 입장에서 지금 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의구심이 많이 드시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라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탈중앙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알트코인들은 쓰레기다 라는 그런 생각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은행이 싫어서 그에 반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커런시를 만든 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 알트코인들이 은행이 그런 반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고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사태가 약간 은행이랑 똑같이 하는 짓이 아닌가, 이런 되게 좀 현타 오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갖고 계시죠. 저도 좀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포감도 더해지고, 안 그래도 시장 상황도 안 좋고 정세도 그렇고 전쟁도 나고 있고 인플레는 심해지고 디플레이션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돈은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좀 저는 좀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와서 빼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와서 돈을 더 넣어요? 그것도 방법인가요? 각자 다 방법이 있죠. 근데 어떤 게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공포감은 더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왜 내가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그리고 아니면 스스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길이 있는 거고요. 손절하실 분들, 투자 계속 하실 분들, 투기하실 분들, 선물하실 분들은 각자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남 탓할 이유도 없는 거고,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팔로우업을 할 거고 영상은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저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방송은 이어나갈 것 같아요. 큰일이 있지 않은 이상. 아무래도 좀 누나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네요. 아무튼 뭐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